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영석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여러분의 얼굴을 마주하니 문득 제가 살아온 긴 세월이 스쳐 지나갑니다. 올해로 제가 100세를 넘겼으니 참 오래도 살았지요. 사람들은 저에게 묻곤 합니다. 어떻게 그렇게 건강하게 오래도록 글을 쓰고 강연을 할 수 있느냐고요. 그러면 저는 대단한 비결이 있는 것처럼 말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연의 이치에 순응하고 내 몸이 보내는 작은 신호에 귀를 기울였을 뿐이라고 답합니다. 그런데 요즘 길을 걷다 보면 혹은 사람들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으로 안타까운 소식을 자주 듣게 됩니다. 어제까지 멀쩡하던 이웃이 혹은 평소에 운동도 열심히 하고 누구보다 건강해 보이던 지인이 갑자기 쓰러졌다는 이야기 말입니다. 특히 환갑을 넘긴 분들이 어느 날 아침 갑자기 유명을 달리했다는 소식을 들으면 가슴이 철렁 내려앉습니다. 그 이유를 들여다보면 의외로 우리가 아주 사소하게 생각했던 습관 하나에서 비극이 시작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오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아침 냉수욕에 관한 것입니다. 예부터 우리 민족은 정신을 맑게 한다고 하여 이른 아침 찬물로 세수를 하거나 등목을 하는 것을 기계 있는 행동으로 여겨왔지요. 하지만 그것은 몸이 뜨거운 청년 시절의 이야기입니다. 50이 넘고 60이 지나면 우리 몸은 더 이상 예전의 그 강철 같은 상태가 아닙니다. 사실대로 말씀드리자면 60이 넘어서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찬물로 샤워를 하거나 머리를 감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걸고 도박을 하는 것과 다를 바 없습니다. 여러분은 스스로가 여전히 젊다고 믿고 싶으시겠지만 우리 몸속의 혈관은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견뎌내며 이미 지칠 대로 지쳐 있습니다. 젊었을 때는 고무줄처럼 탄력있던 혈관이 나이가 들면 가을날 마른 나뭇가지처럼 딱딱하고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됩니다. 그런데 그 마른 나무 같은 혈관에 갑자기 차가운 물이 닿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 몸은 깜짝 놀라 비명을 지릅니다. 혈관은 순식간에 수축하고 갈 곳을 잃은 피는 머리 끝까지 치솟아 오릅니다. 이것이 바로 뇌혈관이 터지거나 막히는 사고의 시작입니다. 찰나의 순간이지요. 비누칠을 하다가 혹은 머리를 헹구다가 그 짧은 순간에 인생의 모든 노력이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저는 100년을 살면서 수많은 친구를 먼저 떠나보냈습니다. 그 중에는 저보다 훨씬 건장했던 이들도 많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건강을 과신했습니다. 나는 아직 청춘이야. 이 정도 추위쯤은 이겨낼 수 있어라고 말하며 무리한 습관을 고집했지요. 하지만 자연은 결코 오만한 인간을 봐주지 않습니다. 특히 아침은 밤새 가라앉아 있던 기운이 서서히 고개를 드는 시간입니다. 우리 몸의 엔진이 이제 막 예열을 시작하는 단계이지요. 그 시간에 갑작스러운 충격을 주는 것은 불을 지피는 아궁이에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건강하게 나이 든다는 것은 무언가를 거창하게 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않는 지혜가 바로 장수의 비결입니다. 제가 100년의 세월을 통해 배운 가장 큰 교훈은 내 몸을 아기 다루듯 소중히 여기고 부드럽게 대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뇌혈관의 비명소리는 겉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오로지 여러분의 세심한 배려만이 그 비극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은 어떻게 일어나셨습니까? 혹시 여전히 찬물로 잠을 깨우려 하지는 않으셨나요? 그것은 용기가 아니라 무모함입니다.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 자신의 소중한 여생을 위해 이제는 그 고집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나이듦을 인정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생명의 이치를 깨달은 자만이 가질 수 있는 품격입니다. 다음 부분에서는 제가 직접 목격한 건강을 자신하다가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이들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왜 이 습관을 그토록 경계해야 하는지 좀 더 깊이 있게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나쁜 일이 아닙니다. 다만 내 몸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과정일 뿐이지요. 제가 젊었을 적 함께 공부하고 열정을 불태웠던 친구들 중에는 저보다 훨씬 건장하고 패기 넘치던 이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 상당수가 일찍 세상을 떠났거나 혹은 병석에 누워 노년을 보내는 것을 보며 저는 참으로 깊은 상념에 잠기곤 했습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는 평생을 공직에서 헌신하며 누구보다 규칙적인 생활을 했던 이였지요. 그는 늘 자신의 건강을 자랑스럽게 여겼습니다.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매일 아침 차가운 물로 전신 마찰을 하는 것을 자신의 철학이자 강인함의 상징으로 여겼던 사람입니다. 주위에서 나이가 들었으니 조심하라고 만류해도 그는 웃으며 이게 내 장수의 비결이야 라고 말하곤 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 아침이었습니다. 평소와 다름없이 찬물로 몸을 씻던 그 친구는 욕실 바닥에 쓰러진 채 발견되었습니다. 병명은 뇌출혈이었습니다. 다행히 생명은 건졌지만 그는 더 이상 예전처럼 꼿꼿하게 걷지도 명료하게 말을 하지도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가 병상에 누워 저를 보며 눈물을 흘리던 그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습니다. 자신의 건강을 과신하고 자연의 흐름을 거스르려 했던 오만이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하는지 그 친구는 온몸으로 보여주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인내하고 견디는 것이 미덕이라고 배웁니다. 하지만 우리 몸은 참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특히 혈관이라는 것은 우리 생명의 통로입니다. 동양 철학에서는 기와 혈의 흐름을 중시하죠. 밤새 잠들어 있던 우리 몸은 아침이 되면 서서히 깨어나며 혈액순환이 활발해지기 시작합니다. 이때는 혈압이 자연스럽게 올라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차가운 자극이 가해지면 혈관은 극도로 수축합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좁아진 길에 갑자기 많은 차들이 몰리면 정체가 생기고 결국 사고가 나기 마련입니다. 우리 머릿속의 혈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차가운 물이 몸에 닿는 순간 뇌로 가는 혈류량은 급증하고 압력은 견딜 수 없을 만큼 높아집니다. 그 찰나의 순간에 혈관의 약한 부분이 터지거나 막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의학적 지식이 아니라 제가 수많은 지인들의 뒷모습을 보며 깨달은 삶의 엄중한 경고입니다. 세상에는 강한 것이 아름답다는 가치관이 지배적이지만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진짜 아름다운 것은 부드러운 것이었습니다. 굳어있는 것은 죽음에 가깝고 부드럽고 유연한 것은 생명에 가깝습니다. 아침 냉수욕으로 자신을 단련하겠다는 생각은 어쩌면 나는 아직 죽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에게 증명하고 싶은 절박한 마음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도리어 생명을 위협한다면 그것만큼 비극적인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특히 예순이 넘으면은 우리 몸의 기운은 밖으로 발산되기보다 안으로 갈물이 되어야 합니다. 따뜻한 온기를 유지하는 것이 생명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아침부터 몸의 온기를 빼앗는 행동은 스스로의 생명력을 갉아먹는 행위와 같습니다. 젊은이들이 하는 유행이나 그들의 방식을 무작정 따라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들에게는 그들의 시간이 있고 우리에게는 우리의 시간이 있는 법입니다. 제가 아는 또 다른 한 분은 평생을 겸손하게 사신 분이었습니다. 그분은
겨울에도 늘 미지근한 물로 세수를 하고 일어나면 가장 먼저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을 달래 주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보고 유난을 떤다며 웃기도 했지만 그는 90이 넘어서도 돋보기 없이 신문을 읽고 매일 산책을 즐겼습니다. 그는 몸을 이기려 들지 않았고 몸의 속도에 맞춰 살아가는 지혜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건강은 정복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달래고 어루만지며 함께 걸어가야 할 동반자입니다. 여러분의 뇌혈관은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의 배려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아직은 괜찮아 라는 아니라는 생각이 가장 위험합니다. 어쩌면 여러분이 지금껏 지켜온 그 고집스러운 습관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가족들의 가슴에 대못을 박는 결과로 돌아올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이러한 신체적인 변화가 우리 마음과 영혼에 어떤 의미를 갖는지, 그리고 우리가 노년의 고독과 신체적 쇠락을 어떻게 지혜롭게 받아들여야 하는지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 합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내려놓아야 할 것은 무엇인지 함께 고민해 보시지요. 나이가 든다는 것은 서서히 혼자가 되는 과정이기도 합니다. 친구들이 하나둘 곁을 떠나고 자식들은 제 갈 길을 찾아 분주히 움직이지요. 그럴 때 찾아오는 외로움과 고독은 때로 육체의 질병보다 더 깊은 상처를 남기곤 합니다. 제가 100년을 살아보니 노년의 가장 큰 적은 신체적 노화보다도 나도 이제 쓸모없어졌다는 생각에서 오는 마음의 허기였습니다. 그 허기를 채우려고 우리는 자꾸만 무언가를 증명하려 듭니다. 젊은이 못지않은 체력을 과시하고 싶어하고 여전히 나는 건재하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무리한 습관을 고집하게 되는 것이죠. 특히 60이 넘어서 아침 냉수욕을 고집하는 분들의 마음속을 들여다보면 그 안에는 약해지기 싫다는 처절한 몸부림이 숨어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에게 대접받고 싶고 여전히 무시당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자신을 극한으로 몰아넣는 것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진정한 강함은 차가운 물을 견디는 피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쇠락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그 평온한 마음 속에 있습니다. 내가 늙어감을 인정하고 내 몸이 예전처럼 기민하게 반응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수용할 때 비로소 노년의 품격이 시작됩니다. 저는 가끔 병원에 누워있는 노인들을 봅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갑작스러운 뇌혈관 사고로 쓰러진 분들입니다. 그분들의 눈을 가만히 보고 있으면 깊은 후회와 고독이 느껴집니다. 조금만 더 조심할 걸, 그때 왜 그렇게 고집을 부렸을까 하는 뒤늦은 탄식이지요. 한순간의 사고는 나 자신의 삶을 멈추게 할 뿐만 아니라 나를 바라보는 가족들에게도 씻을 수 없는 아픔을 줍니다. 자식들에게 짐이 되기 싫다고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면서도 정작 자신의 몸을 함부로 다루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 없습니다. 노년의 고독은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숙명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그 고독을 어떻게 다스리느냐에 따라 남은 생의 빛깔이 달라집니다. 몸이 아프면 마음도 약해지기 마련이고 마음이 약해지면 세상 모든 것이 서운해집니다. 자식의 무심한 말투 한마디에 눈물이 나고 이웃의 작은 배려 없음에도 크게 분노하게 되지요. 그 모든 것이 결국 우리 몸의 에너지가 바닥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들입니다. 뇌혈관을 건강하게 지키는 것은 단순히 병에 걸리지 않기 위함이 아니라 내 마음의 여유와 평정을 지키기 위한 최소한의 방어선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수많은 상처를 입고 살아왔습니다. 누군가에게 무시당하기도 하고
사랑하는 사람을 잃어버리는 슬픔도 겪었지요. 그런 상처들이 노년이 되면 몸의 통증과 함께 다시 살아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더욱 따뜻해져야 합니다. 찬물로 몸을 고통스럽게 하는 것은 내면의 상처에 다시 얼음물을 끼얹는 것과 같습니다. 노년의 삶은 나 자신을 위로하고 치유하는 시간이 되어야 아침에 일어나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며 그동안 고생 많았다라고 내 얼굴을 어루만져 주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져야 할 자유로운 마음가짐입니다. 돈이 없어서 불행한 것이 아니고 힘이 없어서 비참한 것이 아닙니다. 내 몸의 변화를 거부하고 자연의 섭리에 대항하려 할 때 인간은 가장 비참해집니다. 강물이 흘러 바다로 가듯 우리의 생명도 흐르고 흘러 평온한 끝에 다다라야 합니다. 혈관이 터지는 사고는 그 흐름을 억지로 막으려 할 때 터져나오는 비명입니다. 젊은 시절의 기계는 이제 지혜로운 양보로 바뀌어야 합니다. 그것이 세상을 오래 살아본 사람이 가질 수 있는 유일한 특권이기도 합니다. 제가 살아온 100년의 시간은 결코 짧지 않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제가 배운 것은 인생의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강한 사람이 아니라 가장 부드럽게 자신을 지켜온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의 몸은 이제 여러분만의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기억하는 사람들, 여러분의 존재만으로도 위안을 얻는 이들을 위해서라도 부디 무모한 습관을 내려놓으십시오. 고독은 차가운 물로 씻어내는 것이 아니라 따뜻한 온기로 녹여내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다음 장에서는 우리가 구체적으로 일상에서 어떤 것들을 버리고 어떤 행동들을 실천해야 하는지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몸과 마음을 정갈하게 가다듬고 평안한 노후를 맞이하는 구체적인 길을 함께 찾아보시지요. 여러분의 삶이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바꾸고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 실질적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100년을 살아오며 제가 깨달은 장수의 비결은 대단한 보약을 먹는 것이 아니라 몸에 해로운 작은 고집들을 하나씩 내려놓는 것에 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 넘은 분들이라면 오늘부터라도 당장 실천해야 할 몇 가지 삶의 태도가 있습니다. 먼저 아침에 시작을 바꿔야 합니다. 잠에서 깨어났을 때 눈을 뜨자마자 벌떡 일어나는 습관부터 버리십시오. 밤새 낮아졌던 혈압이 갑자기 움직이면 혈관에 큰 무리가 갑니다. 눈을 뜨면 침대에 누운 채로 손가락과 발가락을 꼼지락거리며 몸에 이제 깨어날 시간이야 라고 다정하게 신호를 보내주세요. 그리고 자리에서 일어나면은 반드시 미지근한 물 한 잔을 천천히 마셔야 합니다. 이것은 밤새 걸쭉해진 피를 맑게 하고 잠들어 있던 장기를 부드럽게 깨우는 의식입니다. 차가운 물은 절대 안 됩니다. 내 몸의 온도와 비슷한 온기가 생명의 기운을 돕는 법입니다. 둘째로 우리가 버려야 할 것은 내가 예전엔 이랬는데 라는 과거의 영광입니다. 젊은 시절의 운동 강도, 젊은 시절의 식사량, 그리고 젊은 시절의 그 무모한 자신감을 버리십시오. 특히 추운 날씨에 얇게 입고 나가서 기계를 뽐내려는 마음은 노년에게 가장 위험한 적입니다. 옷은 항상 따뜻하게 입어 체온을 유지해야 합니다. 체온이 1도만 낮아져도 면역력은 급격히 떨어지고 혈관은 긴장합니다. 목도리 하나, 내복 한 벌이 여러분의 뇌혈관을 지키는 가장 든든한 방패가 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셋째로 언어의 습관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이제 다 살았다, 죽어야지 라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우리 몸은 주인의 말을 듣고 그대로 반응합니다. 부정적인 언어는 몸의 기운을 꺾고
세포를 위축시킵니다. 대신 오늘 하루도 평안하게 지낼 수 있어 감사하다. 내 몸이 잘 버텨주어 고맙다 라는 축복의 말을 스스로에게 건네십시오. 또한 타인에게 무시당했다는 생각이 들 때 화를 내기보다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넘기는 너그러움을 가져야 합니다. 분노는 혈압을 순식간에 올리는 가장 무서운 독약입니다. 누가 나를 욕하거나 무시하더라도 그것은 그 사람의 그런 문제일 뿐 여러분의 가치가 깎이는 것이 아닙니다. 허허 웃어넘기는 여유가 여러분의 수명을 늘려줄 것입니다. 넷째로, 주변의 물건들을 정리하십시오. 너무 무거운 운동기구, 너무 높은 베개, 그리고 욕실의 미끄러운 타일 위에 깔린 위험한 요소들을 제거하십시오. 노년의 사고는 거창한 곳이 아니라 매일 머무는 집안에서 일어납니다. 특히 욕실 온도를 미리 높여두거나 따뜻한 물이 나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몸을 적시는 정성이 필요합니다. 서두르는 마음이 화를 부릅니다. 모든 일을 천천히 조심스럽게 행하는 것이 곧 돌을 닦는 과정과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고독을 즐기는 법을 배우십시오. 자식들이 찾아오지 않는다고 서운해하거나 친구가 적어졌다고 한탄할 필요가 없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은 나 자신과 대화하고 인생을 정리하는 고귀한 시간입니다. 그 시간에 따뜻한 차 한 잔을 앞에 두고 좋은 책을 읽거나 명상을 하며 마음의 평화를 찾으십시오. 마음이 잔잔한 호수 같으면 혈압도 안정되고 뇌혈관도 평온해집니다. 여러분, 삶의 지혜는 덧셈이 아니라 뺄셈에 있습니다. 불필요한 욕심을 빼고 과도한 자신감을 빼고 차가운 고집을 빼십시오. 그렇게 비워진 자리에 따뜻한 배려와 자기 사랑을 채워 넣을 때 비로소 60 이후의 삶은 진정한 황금기가 될 수 있습니다. 뇌혈관 사고는 예고 없이 찾아오지만 여러분이 매일 실천하는 이 작은 습관들이 그 불행의 그림자를 멀리 쫓아버릴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장에서는 우리가 인생의 황혼기를 어떤 마음가짐으로 마무리해야 하는지, 그리고 100세 인생을 바라보는 제가 여러분에게 꼭 전하고 싶은 마지막 당부를 전하며 이야기를 맺으려 합니다. 평안한 마음으로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어느덧 마지막 이야기를 전할 시간이 되었군요. 제가 100년 넘는 시간을 살아오며 깨달은 인생의 가장 큰 진리는 인생은 결국 어떻게 시작했느냐 보다 어떻게 매듭지느냐가 훨씬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젊은 시절 앞만 보고 달려오느라 정작 소중한 자기 자신을 돌보는 법을 잊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멈춰서서 스스로를 보듬어야 할 시간입니다. 나이가 들어 겪게 되는 육체적 쇠락은 자연의 섭리입니다. 그러나 그 섭리를 거스르려는 무모한 고집이 우리의 노년을 비극으로 몰아넣곤 합니다. 아침 냉수욕 한 번에 자신의 강인함을 확인하려 하지 마십시오. 그 찰나의 만족감이 여러분이 쌓아온 고귀한 생애를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진정으로 강한 사람은 자신의 약함을 인정하고 그 안에서 조화를 찾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뇌혈관이 터지는 사고는 단순히 몸의 병이 아니라 어쩌면 나 자신을 너무 몰아세웠던 지난날의 과욕이 보내는 마지막 비명일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이제는 따뜻하게 사십시오. 몸을 따뜻하게 하고 먹는 것을 따뜻하게 하고 무엇보다 마음을 따뜻하게 가져야 합니다. 차가운 세상에 맞서 싸우느라 굳어버린 마음을 이제는 부드럽게 녹여내십시오. 내가 나를 귀하게 여겨야 남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아침에 눈을 떠 따뜻한 온수 한 잔으로 몸을 깨우고 거울 속에 자신에게 오늘도 살아주어 고맙다 고 인사를 건네는 그 작은 친절이
여러분의 수명을 연장하고 삶의 질을 바꿀 것입니다. 인생의 황혼기는 어둠이 아니라 내일의 태양을 기다리며 가장 화려하게 물드는 노을과 같습니다. 그 노을이 비극적인 사고로 인해 얼룩지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자식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큰 선물은 유산이 아니라 여러분이 건강하고 평온하게 곁에 있어 주는 것입니다. 뇌혈관의 건강을 지키는 것은 곧 가족의 평화를 지키는 길이며 나아가 자기 삶에 대한 마지막 예의입니다. 제가 걸어온 이 100년의 길 끝에서 여러분을 바라보며 간절히 기도합니다. 부디 서두르지 마십시오. 남과 비교하지 마십시오. 그저 오늘 하루 따뜻한 물로 세수를 하고 부드러운 음식을 먹으며 평화롭게 걷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가치 있는 삶입니다. 노년의 삶은 투쟁이 아니라 안식이어야 합니다. 이제 긴 이야기를 마칩니다. 제가 전한 이 진심 어린 경고와 조언이 여러분의 가슴에 닿아 단 한 분이라도 불행한 사고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습니다. 부디 건강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평안하십시오. 여러분의 남은 여정이 따스한 햇살 아래 잔잔하게 흐르는 강물처럼 평온하기를 두 손 모아 기원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평안한 하루 되십시오.